여러분, 자, 이제 237 5천 정세 이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일주 그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잔인무도한 테러리스트들, 예, 온갖 거짓말로, 예, 잔나 그들이 말하는 천국과 또 그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그 미스 월드보다 더한 그 처녀들이 꿀 안에 그걸 명시하고 있죠. 72명씩 기다려. 또 여자 전사들도 있어요. 여자 전사는 또 남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념,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본인도 가문도 세상도 어지럽히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학문적인 게 있어요. 요 과목이 다소 복음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최대한 신학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237을 5천 정도 나중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1강에서 테러리즘을 했고 2강에서 핵무기 weapons mass destruction 이거 자, 그렇게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참 하나님 은혜예요. 세 번째는 이거 International Relations 그래가지고 국제관계 Theories 이론이라고 이걸 이번에 할 거예요 이번에. 그다음에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미중 패권, 헤게모니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북한, 이 북한을 포함한 정치 체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이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3단체, 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237의 당면하고 5천이라는 빈곤이라든지 기아,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엔을 포함한 각종 국제기구들 시사에 나오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5대양 6대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또 이 아메리카, 중남미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빠르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생각 중입니다. 더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학문적으로는 국제 정치론이라고도 그리고 국제 관계론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237론보다 이제 북한을 조금 한번 다뤄볼 거예요. 또 교재는 여러분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쓴 책인데 그냥 여러분 이것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접근을 해보면 제일 입증이 되고 정확하거든요.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 에도도 이에치카로 유명하죠. 이에치카. 예, 이에치카. 예. 그래서 이렇게 나라의 흥망성쇠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나라에 대한 사정을 이 역사를 보면 하는데 한번 이 재밌는 역사의 영국 엘리자베스 여행 가는 게 보시죠.
예, 저도 이제 만 68세인데요. 참, 이 세월 연륜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인간의 역사를 봤는데요. 자, 저 히스토리. 저희가 이제 BCAD를 배웠는데,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성경에서는 구약이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면 아노도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요.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박해가 엄청 심했죠. 예, 거기 이제 사도들의 여러 가지 행전을 기록한 게 액츠 사도행전이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고요. 예, 참. 예, 그리고 이제 AD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일 때 로마의 국교로 됐죠. 이 국교로 되면서부터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참, 예. 그러면서 이 암흑 시대, 중세 암흑 시대가 이제 오죠. 그래서 이제 말틴 루터가 지난번 여러분 지난 학기에 뵀지만 리포메이션 예틀을 완전히 세틀로 바꿔버리는 거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 구교와 신교 간의 30년 종교 전쟁을 거쳐서 예,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도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개신교가 정착되면서 우리 장로교는 이제 요한 켈빈 존 켈빈에 의해서 이제 장로교가 이렇게 되고 예,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우리 유 목사님이 여기서 또 전도총회 전도협회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왜 237 정세를 배우느냐 이거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우리가 선교해야 될 237 및 5천 미종족 종족은 미전도 종족은 어떤 세상인가? 그래서 어떤 세상인가를 무슨 어떤 우리가 복음적 이전에 학문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학문적 시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이론이 국제 관계 이론이에요. 예, 나라와 나라 사이들. 예, 조금 어려워요. 그 se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는 international, 관계는 relations. 국제 관계 이론들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현실주의는 영어로 realism. 이거는 liberalism. ism 하면 주의가 되잖아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realism. 좋아요. realism. 이거는 liberalism.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제 정치학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양대 산맥이라고 불러요. 양대 산맥. 역사에 의해서 이게 서로 막 어떤 때는 현실주의가 어떤 때는 자유주의가 이렇게 각광을 받고 부침을 거듭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237 국제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전쟁과 평화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가 지난 첫 시간에 배운 테러리즘과 두 번째 시간에 배운 대량 살상 및 WMD 핵무기 그런 것들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대량 학살이니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세계 정치 경제, 뭐 세계 경제적 불평등, 뭐 빈곤과 기아,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냐, 뭐 독재냐, 뭐 이제 이런 정치 체제에 관한 거,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같이 이렇게 지구적 전염병으로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후,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게 이제 기후 위기, 지금 뭐 벌써 뭐 삼복도처럼 덥잖아요. 예, 기후가 가져올 참 위기 문제 이런 것들을 관심 학문을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자, 이제 이상주의라는 게 자유주의 전의 이름이 이상주의예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발발하고 1918년에 종료됐는데요.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원래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100년간 유럽에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약 100년간 전쟁이 없었어요. 그때 국제관계는 각 나라들이 서로 세력을 균형하게 맞추려는 밸런스 오브 파워라고 BP라고 그러거든요. 세력 균형, 밸런스 오브 파워.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쓰이는 유명한 용어예요. 세력 균형을 서로 맞추려고 어느 강대국이라 나타나지 못하게 서로 세력이 균형되게 맞추려고 노력한다 이거죠.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뭐 등등.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세력 균형이 무너지게 되니까
야, 이거 세력 균형 가지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데 이거 그게 아닌 거 아니냐? 예, 100년간 가져왔는데 특히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야, 세력 균형은 낡고 사악한 채다.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 질서가 필요하다. 이걸 역설하고 그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그 연맹을 하나 제안했는데 그것이 너무 이상적이었기 때문에 이 윌슨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그 생각을 이상주의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디얼리즘. 예, 아이디얼리즘. 예, 근데 이제 이상주의가 그래서 리그 오브 네이션 국제연맹이라는 걸 탄생을 했어요. 국제연맹을 만들어서 서로 전쟁을 예방하면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1920년에 창설돼 가지고 최대 60개국까지 갔는데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불참하는 바람에 그리고 또 국제연맹은 LN이라고 국제연합 나오는 유엔의 미끄러움을 되었으나 또 2차 대전이 발발함에 따라서 1940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막 끝나고 나서 해체가 됐습니다. 1939년에 그러니까 이상주의가 지배하던 시기는 불과 10년이 못 가서 20년도 못 가서 다시 또 전쟁이 하나 터지고만 해요. 세계 전쟁이 세계 큰 대전이 세계 전쟁 세계 1차 대전 월드워 1에서 월드워 2 2차 대전이 또 일어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큰 2차 대전을 겪어되다 보니까 이상주의는 몰락하고 국제연맹이 어떻게 세계 정치를 세계를 평화롭게 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현실주의를 자처하는 새로운 집단의 학자들이 등장하게 됐어요. 영어로는 리얼리즘 이런 사람을 리얼리스트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여러분 그냥 전통적 현실주의, 고전적 현실주의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신현실주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통틀어서 그냥 현실주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현실주의자들은요, 이 나라라는 것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거고 나라와 나라의 사이도 결국 사람들과 사람들, 뭐, 뭐 푸틴과 뭐 바이든과 뭐 시진핑과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현실주의자들은 기독교적인 관념과 똑같은데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악한 존재로 봐요. 비관적인 견해로 봐요. 저도 뭐 맨 처음에는 사람이 착한 줄 알았는데 우리 큰 손자를 키워보니까 사람이 악하네요. 이 할아버지 박사를 막 2살짜리가 속이고 3살짜리가 속이고 거짓말 시키고 인간이 참 그래서 국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결국은 서로 이익이 충돌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면 마지막으로는 전쟁에 의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뭐 하마스와 뭐 이스라엘 전쟁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가 생존, 그리고 국가 안보, 국가를 지키는 것, 그다음에 국가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고 있어요. 현실주의자들은. 인간이 악하고 나쁘기 때문에 인간은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 힘을 키워야 된다. 내 힘. 내 힘을 키우는 게 최고다. 국력을 키우는 게 국방력을 키우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현실자가 한소 모겐스라는 국제 정치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하여간 이 나라라는 건 결국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들 사이에 politics among nations 국가들 사이의 정치라는 건 그것도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권력과 전쟁과 권력과 이 평화를 향한 투쟁이다. 투쟁, struggle. 근본적으로 정글과 같은 거라 이거죠. 이게 좀 유명한 사람이죠. 국가 이익에 우리에게는 많이 들어봤죠. 영원한 우방도죠.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국가 이익만 있을 뿐이다. 그죠? 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Our interests are eternal and perpetual and those interests it is our duty to follow.
예, 우리 이터널, 예, 헤븐리 파워, 예, 예, 헤븐리 파워, 예, 예, 이제 올해가 이제 이터널, 이터널리 할아버지 이터널이라 그러죠. 이터널, 네, 이터널 탤런트, 헤븐리 탤런트, 예, 스로운리 했고 이제 이터널, 올해가 이제 25.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에서 좀 철군한 게 이제 예, 국가 이익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 이거죠. 국가 이익. 예. 그럼 국가 이익은 어디서? 국가 안보, 예, 국가 안전보장, 내셔널 시큐리티, 예, 국가를 공포, 근심, 걱정, 불안이 없도록 안전하게 지키는 게 국가 안보예요. 예, 근데 과거에는 군사적 개념만 있었는데 지금은 정치, 경제, 문화, 환경, 자원 모든 요소로부터 포괄적 안보라거든요. 국가를 다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여기 나오는 게 보면 이 국가 이익은 국가 목표, 국가 목적, 국가의 가치 이런 것으로부터 나와요. 이런 것으로부터 국가 이익은 그래서 국가 이익은 아주 우리나라 국가 안전보다 영토를 지켜야 되고 주권을 수호해야 되고 국민을 지켜야 되고 그런 거 이걸 못 지킬 때는 전쟁을 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죠. 예,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여러 가지로 위협받는 게 요새 뭐 북한이 뭐 풍선 띄우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다가 뭐 쓰레기를 넣지만 나중에 거기다가 생화학 작용제 화학 무기라든지 생물 무기 또는 폭탄도 넣을 수 있거든요. 싸게. 참, 뭐 밥만 먹고 그런 것만 연구하는 놈들이니까요. 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인간 본성에 대해서 아니야. 사람들 착해. 얼마나 착하다고. 우리 이거 예, 이 현실주의자들이 인간을 악하다고 나쁘다고 보는 거에 비해서 자유주의자들은 착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그래서 나라와 나라 상계도 싸우는 것만 아니라 협력할 수 있다는 거 서로 무역도 하고 예? 예, 사이좋게. 그래서 여기 이제 안 나왔는데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익에 자유로운 조화가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어디 나는 돈 많이 갖고 싶고 카인과 아벨 동생인데도 죽이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서로 싸우는 존재라 이거죠. 예.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국가 안보와 국가 생존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서 국제 관계는 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회의적인 시각을. 그러나 자유주의는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예, 여러 가지로. 예, 또 상호 의존한다. 이게 좀 무역 같은 걸 하다 보면 어느 나라는 이걸 잘 생산하고 어느 나라는 이걸 하고 예, 또 아예 민주주의 국가끼리가 되면 서로 사이롭게 민주 평화론인데 이제 그렇지 않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국제 유엔이라든지 뭐 국제기구 서로 무역을 하고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은 서로 나라와 나라 사이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다는데 지금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다 서로 예, 지구화 국제화 세계화가 돼가지고 서로 상호 인터디펜스 상호 의존 쪽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도 깊게 의존하고 있고 서로 못 싸울 거라 이거죠. 예, 이제 글로벌 이코노미가 됐다 이겁니다. We all live in 글로벌 이코노미. 예, 지구촌 경제 가족으로 다 살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국제 기구들이 많아서 이 국제 기구들이 다 조종해지기 때문에 전쟁도 없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 근데 사실이 그런가요? 사악한 인간들이 저놈이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고 난 적게 가지고 가는 거 같고. 그러니까 무역도 서로 갈등으로 싸우고 장벽 관세를 올리고 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임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인데 개인이 인간관으로서 현실주의는 인간은 악하다. 예, 자유주의는 인간은 착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주의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는 컨플릭트, 갈등이니까 전쟁이 불가피하니까 내 힘을 키우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어 국가 이익을 갖춰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다. 서로 못 가진 걸 나눠 갖다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조화가 되고 상호 의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현실주의자들은 나라를 뛰어넘어서는 국제사회에서는 정부가 없다. 이게 아나키라, 무정부 상태. 김정은이가 잘못한다고, 푸틴이 잘못한다고 누가 잡아갈 수 있습니까? 못 잡아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자유자는 뭐 유엔이나 국제법으로 한다는데 국제법이 뭐 그렇게 안 되죠. 예. 지금 뭐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에도 네타냐후 뭐 이런 사람도 다 기소됐지만 뭐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1차 대전 발발하니까 이상주의가 한 20년 싹 텄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현실주의가 그리고 또 뭐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하고 자유주의 진영과 이제 냉전이 일어나니까 더 강력한 신현실주의가 했다가 소련이 멸망하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가 약 30년간 쭉 그래도 국제 질서의 주요 흐름으로 오고 있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지금 2020년대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유럽 뭐좀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시 현실주의가 대등하고 신냉전이라 그래가지고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저 종시 서서히 저물고 있고 이렇게 지금 미중 경쟁과 예, 지금 바이든을 중심으로 시진핑, 푸틴 서로 이게 대결하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지금 여러분 다 뉴스에서 나오지만은 바이든은 그래도 가치를 중시하고 동맹 간 협력, 예, 미국 우선으로 하지만 그 일종의 약간 조금은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요. 자유주의자. 그러나 만일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모든 게 미국 우스라 이거입니다. 예, 미국 이익을 우선적으로 다 돈으로 계산하고 이게 아주 강력한 초현실주의, 예, 공세적 현실주의라 그러거든요. 예, 그런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그 이 차후에 이 미국이 이제 이 바이든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미국발이 이제 이게 이 가까이 있는 이 지리적으로 이 정치가 영향을 미치는 건 지정학이라는데 경제까지 미치는 지경학이라고 그래서 지정경이라 그래요. 지오폴리틱, 지오폴리티컬 이코노미. 그래서 여러 가지 미중 경쟁과 미중로 이런 미국발 불확실성이 뭐 고래 싸움에 새우 터지는 시기로 거기다 또 우리 북한 위협까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복잡한 변수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하늘에 해가 하나, 두 개 이상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제가 지난 학기 때그 루터 하면서 켈빈의 튤립 얘기했잖아요. 튤립. 토탈 디프로베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랬죠. 근데 이건 좀 재밌는 얘기 있어요. 제가 제뉴얼이 달력에 1월달이 달력의 첫 달력이 제뉴얼이잖아요. 이게 이제 야누스 플러스 다이어리로 돼서 거기서 나온 말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제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뉴얼이 아, 원래 이제 그 천사 마을이 있고 그 악마 마을이 있었대요. 예. 그래서 여기 천사 마을에는 늘 찬양과 노래가 할렐루야 늘 웃음꽃이 만발하고 악마 마을은 늘 죽이고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게 불고 이런 거죠. 예?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 천사 마을과 악마 마을에는 깊고 넓은 강이 거의 건널 수 없는 게 있었대요.
이게 저 악마들, 마귀들 가운데도 이좀 뛰어난 놈이 영리한 악마가 있었나 보죠. 여기를 천사 마을을 동경하고 여기를 건너가지만 다 건너가지 못하고 빠지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영리하고 지혜롭고 건장한 잘생긴 악마가 잘생겨봐야 얼마나 잘생겨봤겠어요. 그 악마가 건너가서 이쁜 천사 한 명을 잘 꼬셔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게 사람이래요. 사람은 천사의 속성과 악마의 속성을 다 갖췄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중적인 야누스, 예? 천사와 악마의 두 개의 탈을 썼다. 그래서 인간이 야누스 다이어리, 그래서 1월달이 이 달력이 처음 시작하는 달력이 야누스 다이어리를 빼고 제뉴에어리가 됐대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얘기고, 뭐 인간이 선한 마음이 전혀 그리스도에 없는 게 아니지만, 언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타락한 존재죠, 그죠? 예. 이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도 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푸틴의 야욕이 제일 커요. 푸틴의 책상 위에 있는 게 제3제국 러시아가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유럽까지 싹 이렇게 소진하면서 유럽을 이 블라디미르 황제 때가 가장 그 러시아가 광산 자기가 그런 야망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러시아가 근데 자꾸 좁아지니까 이 그전에 동구권 국가들이 자꾸 나토로 들어가니까 또 이 크림반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흑해에서 이렇게 러시아 흑해함대가 유럽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이게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 중국이 거대한 13억 인구, 지금 인도가 또 중국을 초월했죠, 인구가. 제가 네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소고기도 안 먹고 거의 힌두교예요. 여기는 또 이 무슬림들이고요. 중동은. 우리 아시아도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무슬림이 많지만 그래서 이 중국, 인도, 이 북한 이런 데 보고마가 엄청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빨리 마치고 이번에는 뭐 여러분이 굳이 포럼을 안 해주셔도 좋고요. 예, 그냥 이런 걸 간단히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